이번 시간에는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기둥 형태의 음료수를 이렇게 보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동그라미로 보일 때도 있고 사각형으로 보일 때도 있고 원기둥으로 보일 때도 있죠. 이렇듯이 객체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형성입니다. 자바에서 다형성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추상화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다형성을 한번 살펴봤었죠. 맛보기로. 앱스트랙트를 이용한 상속 외에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형성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즈 할 때 부모 클래스 하나만 적을 수가 있고요. 2개 이상을 적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종류의 자료 타입이더라도 동일 타입으로 다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 그럴 때에는 다중 상속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중 상속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잠깐 좀 볼게요.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타이틀 클래스 익스텐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익스텐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는 애도 익스텐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임플리먼츠라고 되어 있죠. 자바에서 다중상속을 사용을 하려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할 때에는 상속 때 익스텐즈를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츠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로만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 그림을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UML이라고 해요. 다이어그램인데 클래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폼이라는 클래스. 그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랑 같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자바 코드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놓은 것이고요. 이 다이어그램 보는 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클래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고 이 상자 중에서 첫 번째 상자 부분이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 부분이 필드를 나타냅니다. 필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상자는 이 메서드와 생성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 필드 부분에 보시면은 private int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ivate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public은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코드를 쓸 때는 자료형을 먼저 쓰고 변수명을 적어줬는데 UML을 그릴 때는 변수명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자료형을 써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폼 클래스의 필드와 메서드를 살펴보자면 with, height, id, title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터와 게터들이 위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메서드를 표시를 할 때는 메서드명에 파라미터 적어주고 맨 끝에다가 리턴해줄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et with라고 하는 것은 public void set with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요. public으로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메서드 명을 적어주고 난 다음에 파라미터를 적어주는데 파라미터 명하고 그 파라미터의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콜론을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반환 타입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 voi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환할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했죠. 자바에서는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폼을 상속하는 애들, 익스텐즈 하는 애들이 바로 타이틀, 인풋, 버튼 세 개의 클래스고요. 이 상속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에 이렇게 비어있는 화살표, 실선에 비어있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타이틀이라는 클래스가 폼 클래스를 익스텐즈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선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타이틀, 인풋, 버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자바에서는 부모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부모를 두려면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상속이라는 용어보다는 구현, 일반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표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점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코드를 볼게요. 타이틀 클래스의 코드를 이제 열어보면 extends form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이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s라고 적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extends form implements drag ev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put 클래스를 보면 extends form implements click ev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put 클래스는 extends form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클릭 이벤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버튼 클래스를 또 볼게요. 버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한 게 있죠. 익스텐즈가 폼을 익스텐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얘는 두 개를 가리키고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클래스하고 동일한데 키워드만 좀 다릅니다. 키워드가 다른데, 클릭 이벤트를 볼게요. 클릭 이벤트를 보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명 이렇게 적어주는데,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구현되지 않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바디가 존재하지 않는 이 바디 부분이 없는 메소드만 이름을 명시를 하면 되고,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들은 해당 인터페이스에 구현되지 않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 클래스는 폼 타입일 수도 있고, 자료형이 폼일 수도 있고, 자료형이 드래그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폼일 수도 있고 드래그 이벤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선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은 매튜, 나이는 23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input, 타이틀, 버튼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요. 얘들 지금 빨간 줄이 거져 있는데 이제 빠른 수정을 통해서 인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P 폼 인풋을 다 해줬고요. 이렇게 폼 패키지에 버튼 클래스 폼 인풋 타이틀 불러왔고요. 인풋 클래스를 생성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폴트 값들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폼이라고 적어놨죠. 이 폼이라고 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풋 클래스가 폼을 상속하고 있고, 타이틀 클래스가 폼을 상속을 할 수 있고, 버튼 클래스가 폼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풋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상화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면은 데이터형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의 클래스명을 사용을 한다고 배웠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풋도 이 하나의 폼이라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폼으로 쭉 받아서 인풋, 타이틀, 버튼 클래스를 이 폼이라는 걸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관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폼이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이와 같이 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처음 보는 게 나올 텐데 arrays.asList라는 얘는 이 각 요소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용법인데,
요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작성한 거랑 동일하고요. 임포트 해주시고요. 폼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요소들을 넣어주는 거죠. 4개의 폼 자식들을 이렇게 폼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 폼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실행을 해볼게요. 디보 콘솔에서 출력을 해보면 name input, age input 이렇게 아이디를 출력하게끔 했으니까 아이디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리스트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전에 그 버튼 타이틀 인풋이 폼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같은 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부모 클래스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show type hierarchy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abstract 리스트가 부모고 abstract 리스트의 부모는 abstract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레이 리스트를 보면 abstract 리스트가 부모이긴 하지만 이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죠. 이 어레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abstract 리스트라는 타입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지만 리스트, 랜덤 액세스, 클로너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타입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와 같이 리스트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는 리스트 타입이니까 리스트 타입이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어레이 리스트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찾아갈 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밑줄이 거지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열 공부할 때 봤던 size, is empty, contains, iterator 등등 이런 메소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이런 메소드들을 구현하라라고 바디가 없는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고 이거를 어레이 리스트가 임플리먼트 해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는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타입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input, 타이틀, 버튼에 이 갖고 있는 임플리먼트한 인터페이스들을 살펴보자면 이 그림을 볼게요. 타이틀, 인풋, 버튼 이렇게 세 개가 각각 드래그 이벤트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고 이 타이틀은 나중에 드래그 이벤트 혹은 클릭 이벤트로 타입을 변경을 할 수 있겠죠. 타이틀은 그 드래그 이벤트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니까 타이틀은 폼 타입이면서 드래그 이벤트 타입이고 인풋은 폼 타입이면서 보시면 클릭 이벤트 타입이고 버튼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므로 폼 타입이면서 드래그 이벤트 타입, 클릭 이벤트 타입 이렇게 세 종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클릭 이벤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클릭 이벤트를 갖고 있는 클래스는 인풋하고 버튼이니까 인풋하고 버튼은 인풋이 name, age, 그 다음에 subinform 이렇게 세 개죠. name, form. 클릭이니까 클릭 인터페이스가 구현하라고 지시한 클릭 이벤트가 구현하라고 지시한 클릭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겠죠. 볼게요. 버튼에 보면은 클릭 메소드, 인풋에 보면은 클릭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줄 거지죠. 클릭은 undefined 돼 있다. 폼 타입에. 자, 우리가 클래스를 뉴해서 만들 때는 인풋으로 만들었지만 폼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만들었죠. 결국에는 인풋이
인풋에는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있지만 폼에는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없죠. 그래서 빨간 줄이 뜬 거예요. 지금 폼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얘를 폼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받으면은 리스트에 폼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배열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렇게 폼으로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받게 되면은 폼이 갖고 있는 메소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자식이 구현해 놓은 메소드는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폼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클릭이라는 애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폼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에는 getID라는 메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폼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리스트에서 쓰는 용도로 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그래서 이 input 폼이라고 했던 거를 input 전부 다 인풋으로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자식 클래스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 줄은 안 꺼지죠. 그러니까 얘가 판단하기, 얘는 인풋 타이틀 버튼 원래의 것으로 하긴 했지만은 다 폼의 자식들이잖아요.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폼이라고 적어줄 필요 없고 여기서 리스트로 만들 때 폼이라고 만들어도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원래 구현하고 있는 타입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 이런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릭 이벤트, 클릭 리스트, 뉴 어레이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폼과 비슷하게 클릭 이벤트 클릭하고 클릭 폼에 클릭 폼 클릭 이거 보이드니까 해줄 필요가 없네요. 클릭 홈 클릭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리스트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클릭 홈 add 하고 위에 거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클릭 이벤트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add를 폼들을 쭉 해줬습니다. 근데 add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 폼을 넣은 부분에서 빨간 줄이 거지죠. 왜 그러냐? 타이틀 폼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폼을 열어보면 임플리먼트를 이 클릭 이벤트는 얘는 없죠. 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클릭 이벤트 타입이 아니죠. 타이틀 폼은.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할 때 일일이 이렇게 빼줘 가면서 출력을 해야 되냐? 뭐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범용적으로 이제 폼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드래그 이벤트를 구현한 클래스인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한 클래스인지 좀 체크하면은 굳이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포문을 다시 데이터를 다 맞춰서 넣어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조작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타입 체크하는 거죠. 얘가 클릭 이벤트 타입이 맞냐? 이런 체크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인스턴스 오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포문을 한번 보시죠. 이제 폼 리스트에서 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얘가 클릭 이벤트 타입을 갖고 있냐? 있으면은 아이디를 출력을 하고 없으면은 클릭할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이요. 출력을 해볼게요. 네임 인풋은 클릭도 가능합니다. 클릭 이벤트를 구현한 것들은 클릭도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클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 오브로 타입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클릭이 가능하면 홈.클릭이라고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죠.
왜냐하면 폼은 클릭 이벤트나 드래그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클릭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없죠. 이 폼 클래스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 이벤트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폼, 이게 폼이긴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뭐였죠? 인풋이었죠. 인풋. 근데 그 인풋은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어요. 클릭 이벤트 타입이죠. 그래서 이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로 넣고 그 해당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폼 타입을 클릭 이벤트 타입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바로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형 변환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변수명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여서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의 클래스명을 적어 주시게 되면은 형 변환이 되고요. 이 폼은 자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풋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풋이 또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로 형 변환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형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클릭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코딩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타이틀은 클릭할 수 없습니다. 서브미스는 클릭도 가능합니다. 버튼 서밋 클릭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클래스의 형 변화는 변수명 앞에다가 소괄호를 붙이고 타입명을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 타입으로 변환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의 다양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요 네 가지 원소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객체지향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